자, 우리 오늘 그 피타고라스 정리 부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2학년 2학기 과정 일단은 우리 마지막 파트예요. 저기 뒤에 그 경우의 수랑 확률 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서 하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같이 공부를 할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유도 과정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결과,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때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진행할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포커스에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결과를 공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은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부분은 그 결과를 우리가 활용해서 뭐 길이를 구하든 뭘 하든 이용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결과부터 대뜸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무엇이냐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과를 먼저 마주하고 그걸 나중에 천천히 증명해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부터 먼저 좀 밝히자면, 일단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A, B, C라는 그 세 개의 점을 찍었을 때 보통 이 A의 대변은 스몰 a, 이 B의 대변은 스몰 b, C의 대변은 스몰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떤 그 직각삼각형에서 각각의 변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얘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빗변이라고 부르죠. 보통 빗변의 제곱, C의 제곱은 이제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 a제곱과 b제곱을 두 개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아. 뭐가 됐든지 간에 밑변과 높이를 알든 아니면 밑변과 빗변을 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길이들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얘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각의 세 개의 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는데, 그것의 이제 결국 의의와 목적은 뭐냐? 내가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한테 밑변과 높이를 줘놓고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식으로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제곱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3-1 과정을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소개만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좀 하고 뭔가 숫자를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할 텐데,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곱근. 루트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인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여기가 잘 보인다. 뭔가를 제곱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뭔가를 제곱했을 때, 그 4가 나왔을 때 이 뭔가는 무엇이죠? 2가 되죠. 근데 사실 마이너스 2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제곱을 했을 때 이게 9가 된다. 그럼 당연히 네모는 뭐가 되겠어요?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뭔가를 제곱했을 때 그게 5가 되도록 하는 그 네모는 사실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범위에서는 걔를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모 제곱이 5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그 네모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호가 무슨 기호냐면, 이때 이 네모를 우리가 루트 5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수 A라고 합시다. 어떤 수 A. 이 A라는 것을 만들 건데 제곱해서 A를 만들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A의 제곱근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의 제곱근. 이거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랑 조금 이제 닮은 꼴인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곱근 A라는 녀석이야. 이 제곱근 A라는 녀석은 무엇이냐면,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중 의미 아닌 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거 모두 다를 뜻하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제곱해서 A가 되는 것 중 의미 아닌 수를 뜻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이 A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4의 제곱근 같은 것들이겠죠. 4의 제곱근. 그럼 얘는 의미가 뭐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것,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답이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다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곱근 4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그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 의미하는 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얘기해줘야 돼? 오직 2만 얘기해줘야 돼. 무슨 차이인지 일단 얘네 이해되시죠? A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좀 애매할 수 있었는데 4라고 예시를 드니까 조금 더 와닿았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루트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 제곱근 A라는 거,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것이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루트 A.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곱근 A라는 것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게 루트 A야. 그럼 얘의 의미랑 얘의 의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표현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것.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것. 그럼 당연히 뭔가 두 개가 있었을 거야. 뭔가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건 이거 저로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 의미 아닌 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다고? 이렇게 루트 5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잠깐 이해를 해보고 잠시만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도 좀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곱근 단원이 원래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데 진짜 필요한 요소들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좀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개념을 공부했어요. 사실상 A의 제곱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곱근 A라는 것과 그 다음 제곱근 A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루트 A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수를 뭐라고 표현하겠다? 루트 5라고 표현하겠다. 그럼 음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속상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사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거리를 나타낼 거 아니야. 뭐가 됐든지 간에 거리를 나타내면 그 거리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음수는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근을 마주하기보다는 약간 제곱근 A, 루트 A 얘네들만을 사실 이번 단원에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A고 얘가 아까 A였죠.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됐었을 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그냥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원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좀 보통 설명을 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클리드 방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도 유클리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지 간단한 이제 예시 힌트도 또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이거 보고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피타고라스의 방법. 자, 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려놨어요? 커다란 정사각형 하나 그려놨고요. 커다란 정사각형에서 BA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BA가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제 근데 조금 정사각형스럽지가 않아. 다시 그림. 좀 정사각형 맞나?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 길이가 똑같도록 끄는 거예요. 여기도 한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선을 잇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쭉 이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했죠, 지금은? 네,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증명을 시작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조각들의 넓이의 합이랑 사실 똑같죠, 그렇죠? 그 관계식을 쓸 거야. 너무 당연한 그 관계식을. 그럼 그 관계식으로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B고 여기도 A고 여기도 역시 B도 여기고 A고 여기도 B 여기도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초에 세팅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다면 거기다 곱하기 또 4를 해주면은 4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A, B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4를 한 것으로 삼각형 모두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각형은요, 이 길이가 전부 다 C로 동일한 정사각형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내가 X라고 하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역시 동그라미, 여기를 X 이렇게 할 테니까 X랑 동그라미 두 개를 넣으면 90도. 그럼 평각에서 90도를 제외한 여기는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야.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C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지금 요렇게까지가 이 조각들의 넓이의 총합이야. 근데 얘랑 지금 누구랑 똑같을 거라고? 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라는 것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2AB 플러스 C제곱. 얘는요? 알죠? 여러분 곱셈공식 많이 외웠으니까. 플러스 아니 왜 C제곱이 왜 나와? 2AB.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2AB랑 2AB가 서로 없어지고 C제곱이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서로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유클리드 방법. 유클리드 C는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거 이따 백지 테스트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유클리드 방법은 조금 그림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쪽이 좀 더 짧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는 아니네, 반대네. 자, 이렇게 최대한 책에 있는 그림이랑 좀 같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다시 공부하기 좀 용이하도록. 자,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는 삼각형이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무슨 무슨 사각형들을 그릴 거냐면 요거의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당연히 90도겠죠? 이변의 길이랑 똑같은 곳에 딱 하고 자를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수선을 내려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사각형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정사각형처럼 생기지 않았네. 자, 다시 한 대충 한 요 정도쯤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정사각형 하나 만듭니다. 정사각형. 즉 이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쭉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만들 거예요. 좀 끊어진 건 미안합니다. 어차피 우린 여기에서 놀 거니까 요거는 그냥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좀 똑같아지죠. 조금 더 길어요. 한 요 정도쯤. 네. 대충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좀 다른 색깔 펜을 쓸게요. 일단 지금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 분홍색 삼각형이요. 이해돼요? 이 분홍색 삼각형과 여기에서 이전까지 이어서 만든 이 분홍색 삼각형은 넓이가 서로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보십시오. 어차피 얘랑 얘는 평행하거든요. 그럼 지금 평행한 두 선 딱 그려놓고 이거 밑변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넓이가 서로 어때요? 같잖아요. 지금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밑변으로 공통 삼고 있고 이것과 지금 얘가 평행한데 그 평행한 선들끼리의 길이를 높이로 삼고 있는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는 서로 어떻게 써? 같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넓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일단 지금 보인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분홍색 삼각형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여기서 이 길이랑 서로 어때요? 다시 이 분홍색이랑 이 파란색이랑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죠? 이 분홍색이랑 이 파란색이랑 길이가 어때? 같죠? 자,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는요, 직각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갖고 있는 요 전체 각이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파란색 이 동그라미 이거랑 그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파란색 두 개 변 사이에 이 동그라미랑 직각 두 개를 더한 각이 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은 당연히 저 분홍색 삼각형이랑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응?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지금 변도 지금 서로 똑같고 대응하는 변들이 여기는 이 변이랑 여기는 이 변이랑 여기는 이 변이랑 여기는 이 변이랑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가계 크기가 지금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잖아. 그 뭐 어떤 상황이에요? 합동의 상황이 무슨 합동? SAS 합동. 그렇기 때문에 이 분홍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은 넓이가 서로 같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어볼게요. 수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는 이 점에서부터 이 아래 있는 변에 수선을 내린 거예요. 자,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 점, 이 점을 가지고 만든 이 삼각형은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파란색 삼각형이랑 서로 넓이가 어떻습니까? 다시 이것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이것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랑 넓이가 서로 어때요? 같겠죠. 왜요? 일단 밑변은 같고 높이는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로서 같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방금 여기다 그린 분홍색 삼각형 두 개랑 파란색 삼각형 두 개는 서로 넓이가 다 같은 상태예요. 분홍색 삼각형 두 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밑변은 공통이고 그다음 높이도 역시 두 선 사이의 거리로 공통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들끼리 서로 같다고 했고 파란색 역시도 그들끼리 그 같은 이유로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근데 분홍색 이 친구랑 파란색 이 친구는 서로 무슨 관계로 같아요? 합동인 관계로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여기 있는 이 네 개 삼각형이 모두 다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랑 여기 있는 요 부분이랑 넓이가 서로 똑같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분홍색 삼각형은요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아니에요? 이 파란색 삼각형은 여기 보조선으로 해서 그린 요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같은 보조선을 그려내린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서로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 뭐예요? A제곱이에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 뭡니까? B제곱이에요. 이 둘을 합친 그 넓이는 이 전체 정사각형 넓이인 C제곱이랑 서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정사각형이랑 이 정사각형을 합친 게 이 정사각형을 완성한다네.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것은 C제곱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 한 장 드릴 테니까 그 종이에다가 한번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종이가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좀 드릴게요.
테스트에 쓰셔야 되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딴짓하지 말고 시간 나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든지 해야지. 뭐합니까 지금? 자, 주정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볼게요. 개념 3 부분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두 개의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서로 똑같다면 그럼 그것은 직각삼각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 이제 혼자 있어야 되겠죠, 혼자.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당연히 그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든 직각삼각형들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으니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방향이 똑같은 말 지금 반복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학에서는 엄연히 다른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건은 그러하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고, 근데 그 두 개의 방향이 그래도 사뭇 달라서 수학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개념 4. 자,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내 이 손 모양만 한번 잘 보시면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돼요. 자, 손 모양을 봐봐. 내가 준비물을 3개를 갖고 있어. 뭐냐면 하나는 짧은 막대기, 하나는 조금 긴 막대기, 하나는 고무줄. 자, 그래서 이 막대기랑 이 막대기 끝과 끝에 고무줄을 연결할 거야. 고무줄은 자유자재로 늘어날 수 있지만 막대기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그치? 자, 지금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그때 고무줄로 연결시켰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직각삼각형이겠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오직 각의 크기만 변화시킬 텐데 그때 고무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자, 여기서 반대로 줄어들죠, 그렇죠? 끝이에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커. 즉 고무줄이 길어졌다는 소리지, 그치? 왜 길어졌을까? 그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대각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그치? 그리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아. 그러면 그 변의 대각이 예각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가장 긴 변의 대각이 예각이었다는 건 다른 애들은 뭐 볼 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치? 다른 각들은 당연히 더 작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그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커졌어, 더 길어졌어. 왜 길어졌을까? 그 대각의 크기가 더 커졌을 테니까.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짧아졌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짧아. 그러면 고무줄이 더 짧아졌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 대각의 크기는 예각이 됐다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각들도 볼 것도 없이 예각일 테니 얘는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은 예각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예각삼각형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개가 모두 다 예각삼각형이어야 되는 거니까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자,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자, 그러면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서로 같다.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더 작다. 이거 무슨 삼각형? 몰라가 정답이야. 왜요? 지금 너네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A의 대각이 예각이라는 소리.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단 하나의 각이 예각이다라는 말만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나머지 각들도 예각인지 살펴봐야죠. 즉 여기에서는요, A가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B제곱도 C제곱도 그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그와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따로 추가로 더 보여주거나 해야만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아 너는 둔각삼각형, 너는 직각삼각형, 너는 예각삼각형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의 대각이 둔각이란 소리예요. 얘의 의미는 얘의 대각이 직각이란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둔각삼각형은 둔각이 몇 개만 있어도 둔각삼각형이야. 몇 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몇 개 있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예각삼각형은 예각이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예각삼각형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납득이 돼요? 안 된다 손.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못하시는 분들 이런 관련된 문제들 다 틀립니다. 이 바이블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 내가 랜덤으로 찍고 물어본다. 여기서 걸리면 바로 특강선 못 듣고 퇴소야. 저쪽 자습실로 가가지고 따로 공부해야 돼. 다 이해됐어요? 진짜 나 믿어도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단체로 물어볼게. 얘가 왜 예각삼각형이 아니지? A의 대각이 예각이라는 것뿐이지 나머지 각이 예각이라는 걸 보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예각삼각형이다라는 말이 되려면 이 앞에 무슨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어야 돼? 뭐 A가 가장 긴 변이라든지 각 A가 가장 큰 각이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조건과 단서들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라는 전제를 이미 깔아놨어. 얘는 깔아놨다고. 깔아놨으니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작으면 얘는 예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C가 가장 긴 변이다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첫 번째 표를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 C의 대각이 예각이다라는 소리지 그게 어떻게 예각삼각형이냐라고 반문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을 실수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흔히 이런 것들 보면은 맨날 그 표에 있는 것들만 읽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다라는 말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 말을 잘 안 읽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는 지금 분명히 그걸 명시를 해놨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자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에서 그 닮음을 이용한 성질하면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여기에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것도 성립해라는 것을 하나 그냥 더 곁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표 요건 한번 봐봐. 자 이거는 내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고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얘네가 그렇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지. 자 일단 첫 번째 표 봅시다. D2의 제곱과 BC의 제곱이 있어요. 자 D2 찾아봐. D2 찾았어요? 자 BC 찾았습니까? 네. 자 D2의 제곱은 뭐랑 뭐를 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AD의 제곱과 AE의 제곱을 더한 게 D2의 제곱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옆에 변에다가 1번, 2번이라고 표시해봅시다. D2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이었죠. AD의 제곱을 1번, AE의 제곱을 2번이라고 그 변 옆에다 표시해주세요. 자, 그 다음 BE의 제곱은 뭡니까? BE의 제곱? AB의 제곱? BC부터 먼저 해야지. BC. 미안합니다. 자, BC의 제곱은 뭐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지. 여기를 또 3번, 4번이라고 체크해 주십시오. 됐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쪽 변에 있는 BE의 제곱과 CD의 제곱은 각각 몇 번을 제곱해서 만들어진 것들인지 한번 그 조합을 찾아봐라.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우리가 좌변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 찾아보셨어요? 자, 같이 볼까? B2의 제곱은 몇 번과 몇 번의 조합이야? 3번과 1번. CD의 제곱은요? CD의 제곱은요? 1번과 4번. 그치? 자, 좌변이랑 우변이 어때요, 지금 조합이? 지금 아까 B2의 제곱이 뭐였어? 아까 3번과 2번이었지, 그치? 이거 우리 AD를 1번, A2를 2번, AB를 3번, AC를 4번이라고 놓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B2의 제곱은요? 당연히 3번과 2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CD의 제곱은요? 1번과 4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좌변도 1번, 2번, 3번, 4번이 다 있잖아. 오른쪽에도 1번, 2번, 3번, 4번이 다 있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요 두 번째 표에 있는 것만 한번 다시 찾아봐요. 이것도 결국 번호를 매기던지 아니면 알파벳으로 쓰던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좌변과 우변에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찾아보셨습니까? 자, 우리 AB의 제곱 한번 봅시다. AB의 제곱. AB의 제곱은 AO의 제곱 더하기 BO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 CD는요? OC의 제곱 더하기 OD의 제곱. 자, 그게 우변에도 똑같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AD의 제곱은요? AO의 제곱과 OD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요? OB의 제곱 더하기 OC의 제곱이에요. 좌변이랑 우변에 똑같은 조합이 다 있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같은 얘기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내가 살짝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P를 뭐라고 해야 되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그려봅시다. 십자가. P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그리시면 사실상 뭐 2번의 그 접근 방식 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P의 제곱, 그럼 당연히 P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간 그 길이의 제곱과 위쪽으로 뻗어나간 길이의 제곱, 그것이 이제 AP의 제곱이 되겠죠. PC의 제곱은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길이의 제곱과 밑으로 뻗어나간 길이의 제곱이 결국 PC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변도 역시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결국엔 같은 원리예요. 증명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3번은 P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 좀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해 안 간다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6. 자, 여기 지금 뭐 반원 여러 개로 이루어진 약간 좀 구름같이 생긴 모양이 있어요. 아니면 뭐 좀 세포처럼 생겼나? 아무튼 그런 모양이 하나가 있죠. 자, 이 모양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어떤 모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모양을 좀 다뤘었는데 뭐랑 좀 비슷합니까? 유클리드 증경했었을 때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쵸?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이쪽 정사각형과 저쪽 정사각형 넓이를 더하면 그럼 아래쪽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치?
그 원리가 사실 여기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게 반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요거를 뭐 한 변으로 하는 뭐 정삼각형을 그린다든지 이걸 한 변으로 하는 뭐 정오각형을 그린다든지 서로 각각의 사이드에 닮아 있는 도형들을 그리면 그 변을 기준으로 한 그 길이비를 기준으로 한 닮음인 도형들을 그리면 그럼 언제나 지금 이와 같은 관계 만족합니다. 심지어 뭐 하트를 그리든 별을 그리든 뭘 그리든 결국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근데 그런 모양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반원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건 밑에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같은 말 반복 안 할게요. 여러분들 쓱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원리와 아이디어 자체는 아까 그 유클리드 방식을 떠올리시면은 기억하기도 편할 거고 이해하고 납득하기도 좀 편하실 겁니다. 어쨌든 상세한 증명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것도 직접 써서 증명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지? 네. 이따가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냅둘 것이고요. 자, 밑에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 좀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 자, 여기가 이렇게 커다랗게 아까 원이 그려졌었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반원이 하나 그려졌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반원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얘를 지나면서 원을 하나 완성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의 중심이 외심인 외접원을 갖고 있는 아이니까 그때 요게 그 외접원의 반에 해당하니까 나머지 반을 그리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이쁘게 생긴 원이 하나 등장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 반원의 넓이랑 이 반원의 넓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이 반원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 이 반원의 넓이는 여기는 이 반원의 넓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일단 첫 번째 이 반원의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반원의 넓이를 그 다음에 구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해 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뺀 나머지 약간 좀 눈썹 모양 있죠? 요런 눈썹 모양? 이 눈썹 모양은 이제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요걸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하고 이거를 삼각형이라고 그냥 기호로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S1 더하기 S2에서 삼각형을 더한 것이 지금 파란색 넓이잖아. 거기서 내가 지금 뭘 빼겠다고? 이 분홍색 부분의 이 넓이를 빼겠다고.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이 반원의 넓이에 해당한다고, 그치? 근데 여기에는 이 반원의 넓이는 결국 이 S1이랑 이 S2 두 개를 더한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빼는 겁니다. 무엇을? S1 더하기 S2를. 이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고요. 이게 분홍색 부분의 넓이니까. 내가 파란색에서 분홍색 부분을 빼면은 요 눈썹 모양의 넓이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어차피 같은 부분이니까 없어지고 남은 거는 이 덩그러니 삼각형의 넓이 하나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눈썹 모양의 넓이는 뭐의 넓이랑 똑같구나?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구나.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즉 눈썹 모양의 넓이, 그거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식이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일단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끝입니다. 읽어보라고 했는데 왜 책 덮어? 아까부터 내가 그거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찾아보고 증명해보라고 하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네 눈동자랑 네 펜 움직임이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강의 찍고 있어서 얘기 안 하고 있거든?
내가 분명히 지금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라고 얘기하자마자 너는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책을 덮네. 안 될 것 같으면 가 집에. 가. 선 지킵시다.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바이블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원의 넓이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납득을 해보시면은 이건 거의 뭐 잘 안 까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삼각비로 넘어갈게요. 얼추 정리되셨죠? 네.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시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제곱근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곱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실 이 삼각비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물론 당연히 직각삼각형 이거는 이 물음표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4, 4, 16이고 3, 3, 9 해서 두 개 더하면 25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럼 그때는 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면 그럼 3, 3은 9고 2, 2, 4고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3이죠. 따라서 얘는 루트 1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삼각비 부분을 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삼각비에서는 직각 삼각형에서 각각의 변들 사이의 길이 b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제 파일이 파일 이쪽으로 안 올라가. 됐어. 제가 안 보고 그냥 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비 부분을 보시면은 그 가장 첫 번째 삼각비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삼각비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 자, 역시 직각삼각형이에요. 우리 그냥 오늘 내는 직각삼각형만 가지고 놀 거야.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a, b, 미안. 습관적으로 저기 a라고 썼네.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c니까 여기가 c, 여기가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좋아.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c라는 것과 a라는 것과 b라는 것 사이에 길이 b를 어떤 기호로 좀 표현하려고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세 쌍인데 그럼 다 그들끼리의 비가 나오잖아.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각각 세 개의 지들끼리의 비율 세 개가 완성되죠. 그럼 왜 얘분의 얘가 아니에요? 아니, 약속했어요 그렇게 그냥. 여기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자, 그거를 각각 뭐라고 이름 붙이기로 약속했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사인 뒤에 뭔가가 붙는데 이건 두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일단은 각이 붙어, 각이 붙는데 그 각이 이 알파벳을 가지고 각 A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각도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한다면 진짜 숫자로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꿔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뒷부분에는 각이 나와요. 근데 그 각은 직각과 함께 바닥에 깔려있는 그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 A가 바닥에 깔려있을 때는 A가 높이에 해당하는데 B가 바닥에 깔려있을 때는 B가 높이가 돼. 그래서 이 약속도 해주셔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높이가 A를 말하는 거야? B를 말하는 거야? 라는 걸 할 때 혼란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sin A,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sin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sin A라는 것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C분의 A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빗변분의 높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코사인. 역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거예요. 코사인 A. A가 지금 누워있잖아. 코사인 A. 요거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럼 C분의 B가 되겠죠? 자, 탄젠트.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 A가 되겠고요. 얘는 B분의 A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A와 직각을 바닥에 깔아둔 이 삼각형에서 빗변 높이, 빗변 밑변, 밑변 높이를 각각 정확히 세팅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인은 뭐라고 약속했다?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약속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인 A를 물어봤는데
A가 바닥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곤란합니다. 헷갈려요. 물론 진짜 B가 바닥에 있는 그림에서도 사인 A를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대신 한번 돌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사인 A는 뭘까요? 그러면은 C분의 B 이런 아메바 같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B가 높이가 아니라 사인 A라고 물어봤으니까 A가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그림의 빗변분의 높이가 뭐냐라고 물어본 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돌려놓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때는 높이겠지 하면서 C분의 A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인 A를 물어봤을 땐 C분의 A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사인 B를 물어봤다면 당연히 C분의 B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B가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높이에 해당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뭐를 기준으로 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고 있느냐 요거를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림을 세팅해야 되며 그 그림을 세팅하고 난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에 따라서 빗변분의 높이인지 빗변분의 밑변인지 밑변분의 높이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코사인 A가 무엇이죠? 자 일단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는지 확인 됐어요? 정확히 그려져 있네요. 협조적으로 그려져 무슨 소리야 B가 밑에 있네. 나 A가 밑에 있는 줄 알았네 순간. 어때? 협조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돌려야 돼. 돌리면 밑변은 누가 되겠구나. 3이야 4야 5야 누가 밑변이 되겠어? 3이 밑변이 되겠지. 그럼 빗변분의 밑변을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어? 5분의 3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한번 거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 그래서 3, 4, 5 이렇게 해서 5분의 3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하겠지.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빠르게 그다음 안정적으로 불러줄 수 있게끔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해주시긴 하셔야 되겠지. 이해됐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탄젠트 A는 뭐가 될까요? 탄젠트 A 3분의 4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탄젠트 A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인 B는 뭘까요? 사인 B 5분의 3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탄젠트 B는요? 4분의 3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B는요? 5분의 4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인 A 사인 A 뭐가 높이인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5분의 4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어때? 이게 좀 뭔가 빠릿빠릿하게 잘 되실까요? 어쨌든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던지 여러분 직접 그리시던지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엔 그 기준이 되는 각을 밑에다 깔아놓고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 삼각 B는요 이름에서부터 B잖아. B 그치? B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을 그리든 이렇게 중간 삼각형을 그리든 이렇게 큰 삼각형을 그리든 결국 얘랑 얘는 그들끼리 각각의 변의 B가 다 어떨 것 같아요? 같겠죠. 왜요? 다 닮은 비 삼각형이잖아. 그럼 그들끼리의 닮은 비도 뭐 예를 1대 2대 3 뭐 이런 식으로 닮은 비가 1대 2대 3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럼 결국 이게 2배가 되고 이게 3배가 된 거. 그 다음 이게 2배가 되고 이게 3배가 된 거. 이게 2배가 되고 이게 3배가 된 거.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똑같은 비율만큼 확대 축소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얘네들 변들 사이에 각각의 길이는 모두 다 동일하겠지. 그래서 이 삼각 B는
이 각각의 변들 사이의 비를 의미하는 것이 그 변들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했었을 때 이 삼각비의 값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삼각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각의 크기. 그러다 보니까 사인, 각, 코사인, 각, 탄젠트, 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야. 길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이니까. 만약에 길이도 정확하게 뭐 요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다면은 길이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사인 A, 뭐 옆에 뭐 A는 3, 뭐 이런 식으로 써놨겠지. 안 써놨잖아. 안 써놨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그 길이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야. 사인 A, 뭐 사인 30, 뭐 사인 60 이렇게 각을 가지고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겠죠. 아, 이 삼각비 값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각의 크기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얼마나 더 벌어져 있느냐, 더 좁으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지 얘가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뭐였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그 길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길이 비를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길이의 크고 작음이 삼각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책에도 나와 있죠, 그 내용이. 그래서 똑같은 그림 그려놓고 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어때요? 이 삼각비의 기초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봤는데 이 약속이 좀 그래도 잘 와닿습니까? 좀 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복습해볼게.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사인 빗변분의 높이. 그다음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근데 이게 좀 잘 안 외워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좀 그 이미지화 시켜줄게요. 자, 이게 이삼각형 재활용합시다. 자, 사인은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사인 빗변분의 높이. 자,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그럼 C 이렇게 안 그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요? 아, 탄젠트는 무슨 억지를 했을까? 자, 밑변분의 높이. 그렇죠? T 이렇게 쓰잖아. 필기시로 T 쓸 때. 탄젠트.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이 뭐라고?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표는 의도가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많은 아이들이 이걸 통째로 외웁니다. 통암기를 해. 아니야. 그러라고 써놓은 게 아니야. 그러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값들을 직접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구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체크해봐라라는 정답지로 거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리의 대상이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30도, 45도, 60도 이 세 개가 특수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 특수각의 삼각비 값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수각의 삼각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도형을 그려야 돼요. 하나는 정삼각형, 하나는 정사각형. 일단 정삼각형부터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이 꼭지점에서 밑에 수선을 내려서 반으로 잘라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몇 도? 60도.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직각. 그래서 60도, 3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길이는 이 길이의 반이지, 그치? 그럼 얘랑 얘는 길이 D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냥 길이가 1이고 2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자, 그랬을 때 여기 파란색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우리 오늘 했어요, 여러분. 오늘 했는데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그럼 당연히 여기 파란색의 제곱이 뭡니까? 3. 그래, 그럼 파란색이 뭐겠어? 루트 3. 우리 아까 전에 그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준, 의미하는 수는 루트 3이라고 읽기로 했잖아, 그치?
아 여기 3-1 공부하신 분들도 좀 덜어 있는데 이거 이거 대답 못하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배우신 분들 대답하세요. 여기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좀 소심할 수밖에 없어. 배운 사람들은 꼭 다 잘 대답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파란색 길이의 제곱이 3이기 때문에 파란색 길이는 루트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은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 b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야. 근데 이걸 외울 때 꼭 청개구리 마냥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내가 진짜 많이 봤어.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변의 길이 b를 리듬 타면서 외우실 때는 작은 순서대로 해주세요. 작은 것부터. 즉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1대 루트 3대 2라고 외우십시오. 알겠죠? 선생님 그 무슨 억지입니까? 무슨 고집이에요? 그게 1대 2대 루트 3이나 1대 루트 3대 2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뭔 짓을 하냐면요.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야. 자 여기 길이 얼마 하게? 얼마야? 루트? 봐봐 루트 3 나오잖아. 루트 5죠. 왜? 요게 길이의 제곱과 요게 길이의 제곱을 하면 각각 1과 4인데?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뭐야? 5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5야. 근데 1대 2대 루트 3이 2배 이긴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1, 2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다 무조건 루트 3이라고 쓴다. 그래서 다 틀려요. 그러면서 맨날 실수 이래. 왜 실수야 실수는? 자기가 잘못 외워서 틀릴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읽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거는 1대 루트 3 루트 3이 아니네? 하면서 자기가 다시 계산을 하겠지. 여기가 1, 2가 써져 있을 때는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루트 3을 제대로 쓰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언제나 1대 루트 3대 2, 언제나 1대 2대 루트 3, 언제나 루트 3대 1대 2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부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실수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언제나 작은 숫자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줄 것이다. 알겠죠?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도, 60도, 90도 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은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30도를 바닥에 깔아둔 상태에서의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빗변분의 높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인이라고 하죠? 근데 사인인데 지금 이 각이 얼마야? 30이야. 그래서 사인 30도는 이 도 안 쓰면 틀립니다. 사인 30도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얼마?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코사인 30도는요? 2분의 루트 3. 그다음 탄젠트는?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도에 대한 삼각비를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일단 무조건 뭐 그린다? 이 직각삼각형 그래요.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길이 쓸 수 있잖아.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대 2. 근데 요거는 어떤 도형에서부터 파생된 도형이야? 정삼각형에서 반자른 도형에서 파생된 도형이야. 그래서 이 작업을 거쳐서 얘기해 주시는 걸 연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연습하는 게 싫다고 해서 이걸 외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애먹어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지 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야. 근데 외우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판단도 빨리 할 수 있어. 걱정 마. 이것 때문에 시간 없어서 문제 못 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바로 튀어나온다고.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 내가 뭐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외워진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외우고 싶진 않았어. 근데 외워진 거지.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잖아.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도록 공부해야 된다고. 그치? 이것도 역시 그 대상에 나옵니다. 이건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워지도록 많이 보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럼 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 늘 이 그림들을 그려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5도. 45도에 대한 것도 있어요. 45도에 대한 거.
이거는 무슨 도형을 그리면 되냐면 정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을 그리시면은 대각선 반 자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어때요? 이 두 개의 길이가 네, 그거 1대1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길이는 같아요. 1대1이야, 그치? 자, 그러면 1대1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 루트 2. 어때?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단순합니다. 자, 1대1 대 루트 2. 자, 이 각도 몇 도겠어요, 이거? 40. 오케이, 45도. 그래서 우리는 이 45도, 그러니까 이 1대1 대 루트 2라는 이 길이비를 갖고 있는 이 삼각형으로부터 45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사인 45도 얼마겠습니까? 얼마겠어요? 사인 45도. 루트 2. 자신있게 얘기해. 루트 2분의 1. 좋아요. 자, 그 다음 코사인은요? 루트 2분의 1. 그 다음 탄젠트는요? 네. 1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60도짜리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 삼각형 있잖아. 아까 우리 정삼각형 반으로 쪼개는 거. 그거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 아니었어요? 네. 그 삼각형을 내가 활용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 자체로. 자, 다시 도항합니다. 슉, 슉, 슉. 자, 몇 대 몇 대 몇이죠? 여기가 60도가 된다면은? 자,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게? 1대 루트 3대 2. 아직도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안 돼. 1대 루트 3대 2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인, 자, 재활용하자 이거.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어때요?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요? 2분의 1. 탄젠트는요? 1분의 루트 3, 루트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9개의 값을 단 3개의 도형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들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 2를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삼각비의 조금 더 뭐랄까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까 배운 건 뭐예요? 아까 배운 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정의, 아주 좁은 의미의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틀린 게 아니야. 당연히 맞는 정의야.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확장된 각에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비를 구하고 싶은데 4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려면요, 각각의 길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세 개의 변을 각각 길이를 막 자대고서 꼼꼼히 다 재야 돼. 그리고 막 계산도 막 하고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에러 사항과, 사실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고 0도랑 90도에 대한 삼각비 또는 그 이상의 각에 대한 삼각비, 뭐 120도라든지 150도라든지 180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삼각비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중에 생깁니다. 각의 확장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각에서의 삼각비를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될 거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배우는 그 정의에 약간의 그 맛보기 수준의 느낌이랄까? 약간 시식 코너에서 그냥 만두 하나 집어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간단하니까 그 내용만 우리가 간단하게 학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성숙된 버전의 삼각비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4분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4분원을 하나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거냐면 좀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각의 크기가 40도가 되는 선을 쫙 하고 그립니다. 그럼 여기 원이랑 만나는 그 교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교점에서부터 내가 아래에다가 수선을 쫙 하고 내립니다. 그럼 짠 하고 뭐가 만들어져요? 내 40도란 직각을 바닥에 깔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그린 이 4분원의 정체가 뭐냐면 단위원이라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을 뜻해요.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을 그린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아, 그럼 너 여기에는 이 길이가 지금 1이라는 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나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이야. 오케이? 응.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파란색 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는 우리가 보통 이 점의 무슨 좌표라고 얘기를 하죠? Y좌표라고 얘기하죠. 여기 지금 평면좌표 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보통 Y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길이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네, 여기 있는 요 길이는 X좌표라고 불러요. 누구의?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라고 부른다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길이를 일단은 지금은 알파벳으로 A랑 B라고 좀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몇 컴마 몇? A, B가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여기 아까 40도라고 했잖아. 우리 40도에 대한 삼각비 한번 얘기해볼까? 자, 사인 40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사인 40도? 뭐예요? 사인 40도? B죠. 1분의 B 해서 얘는 B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코사인 40도는요? 네, 얘는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 이 길이 자체가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었는데 얘가 1이다 보니까 이 길이 자체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고, 이 길이 자체가 얘분의 얘가 사인인데 얘가 1이다 보니까 얘 길이 자체가 사인 값이군 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야,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낼 수 있지.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물론 좀 확장되긴 했지만 요 교점에서 수선을 발 내렸을 때 생기는 요 길이 A가 코사인 값이다. 요 길이 B가 사인 값이다. 그쵸? 그 내용 충분히 이해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의 지금 이 개념상에서 공부하는 그 삼각비의 정의야. 확장된 수준의 정의.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욕심 부리려고 해. 고2 때 배우는 정의를. 고2 때 배우는 정의.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봐봐. 그 A랑 B가 곧 이 점에 뭐였어요? A는 이 점에 X좌표, B는 이 점에 Y좌표. 자,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가 곧 삼각비 뭐라는 거야? 코사인. 이 점의 Y좌표가 네, 사인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안 쓰고 나중에 코사인 40도, 사인 40도라고도 쓸 수 있어. 요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비슷한 것도 공부하니까.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 A가 코사인 40이고 요 B가 사인 40이다 라는 것까지만 공부해요. 이 개념상에 요 내용까지밖에 없어. 근데 아니 뭐 우리가 요 A가 요 녀석의 X좌표는 몰라? 요 B가 요 녀석의 Y좌표라는 거 몰라? 당연히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보자고. 한 발자국만. 아,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탄젠트를 또 공부를 하는데 그 탄젠트는 뭐냐면 이젠 여기에서부터 수선을 올립니다. 잘 안 나오네.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가 찍힐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에서 우린 이 밑변분의 높이 요것을 탄젠트라고 해요. 근데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죠. h. 그럼 그 h라는 것은 1분의 h가 탄젠트 40이었으니까 그냥 그 h라는 것 자체가 그냥 탄젠트 40이기도 하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올렸을 때 생기는 그 교점의 y좌표이자 그 길이가
탄젠트 40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고2 때는 어떤 것을 탄젠트라고 공부를 하냐면 A분의 B가 탄젠트 아니야? 그치? A분의 B가 탄젠트 아니야? 맞죠? 맞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2학년 1참수 공부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분의 요거를 우리가 이 직선에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탄젠트는 곧 그 직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위원상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각의 크기가 뭐 30도면 30도, 40도면 40도, 50도면 50도 그 각인 선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 그 교점의 y좌표는 사인, 그 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이게 우리가 나중에 중학교 넘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궁극적인 삼각비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x좌표, y좌표 기울기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x좌표라는 말만 지금 숨긴 거지. 요 길이가 코사인, 요 길이가 사인, 요 길이가 탄젠트라고만 설명을 해놓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까지의 공부랑 앞으로 배울 공부를 같이 함께 기억해두고 계시면 나중에 삼각비 공부할 때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는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이 삼각비는 삼각함수예요. 왜? 각이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결과값이 하나가 정해지잖아. 이게 함수가 아니고 뭐야? 그치? 그래서 각에 따라서 값이 하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삼각비는 전부 다 함수 관계. 근데 이걸 갖다가 삼각함수 해버리면 너네들이 헉! 할 것 같아서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둥글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고2 때는 삼각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일단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 뒷부분에 나오는 그 뭐 표를 읽는 것은 너네들이 그냥 스스로 보면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뭐 그게 어렵지는 않아서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정도쯤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랑 삼각비 요거 두 개의 백지 테스트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 되시면은 저기에다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